안녕하세요. DBPI 이용 방법 A to Z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DBPI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DBPI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인증 방법, DBPI 시연을 통해 주요 기능에 대한 이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PI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DBPI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학술 논문을 제공하는 온라인 학술 논문 플랫폼입니다. 논문 검색부터 원문 열람, 다운로드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BPI에서 제공하는 학술 논문은 약 360만 편 정도 되며 국내의 50%가 넘는 자료를 DBPI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과제, 연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세 검색, 인용하기, 내서재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서울대와 같은 4년제 대학을 비롯하여 하버드, 스탠포드와 같은 해외 유수 대학까지 약 2,600여 개의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DBP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DBPI에서 제공하는 학술 논문과 대학 졸업 시 제출하는 학위 논문에 대한 차이점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크게는 저자, 종류, 목적, 분량의 4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술 논문의 저자는 대학 교수님이나 연구자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학회지나 학술대회 자료에 게재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술 논문 내 목적은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 발전 방향 따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이라고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 논문의 분량은 약 20페이지 내외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DBPI와 리스에 대한 차이점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DBPI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연구자, 대학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 논문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스는 국내 석박사 과정 연구자의 연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학위 논문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DBPI와 같은 타사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학술 논문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BPI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8가지 대주제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78개의 전공 분야별로 학술 논문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DBPI에서 제공하는 모든 학술 논문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관 인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대학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으신 이용자의 기관 인증 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 가장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국내 학술 DB나 전자자료를 선택하시면 DBPI 배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BPI 배너를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가장 먼저 우측 상단에 본인이 소속된 기관명으로 인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인증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DBPI에서 제공하는 모든 학술 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DBPI는 주요 공공기관이나 삼성, 현대와 같은 많은 기업체에서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해당 기관에서 기관 인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에서 이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DBPI 시스템 내에 해당 기관의 IP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DBPI에 바로 접속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외, 즉 집이나 카페에서 DBPI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각 기관 담당자에게 제공된 DBPI 외부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 기관 인증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DBPI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본인이 소속된 기관명으로 인증이 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DBPI 홈페이지 내에서 함께 학술 논문을 찾아보고 DBPI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이용 방법을 시연과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나 기관 IP 자동 인증 시스템을 통해 DBPI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시면 가장 먼저 우측 상단에 본인이 소속된 기관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우측에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개인 회원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 회원 로그인을 하실 경우 DBPI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회원 로그인을 하시고 DBPI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DBPI에서는 SNS 간편 로그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DBPI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SNS 간편 로그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나 집이나 카페와 같은 교외에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SNS 보안 정책상 이용하실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시는
DBPA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메일 정도만 있으시면 간단하게 회원가입하시고 교내, 교회 어디서든 간편하게 DBPA 개인회원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개인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이와 같이 기관인증 연결기간이 90일 남았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0일 동안은 DBPA에 바로 접속하셔서 개인회원 로그인만 하셔도 DBPA에서 제공하는 모든 학술 논문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난 후에는 다시 본인이 소속된 기관으로 인증받으시고 개인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90일이 재연장되니까요.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BPA에서 학술 논문을 검색하실 때에는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포털 사이트처럼 통합 검색창에 원하시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대학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이라는 일반적인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총 10만 건이 넘는 자료가 검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반 통합 검색보다는 상세 검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상세 검색에서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한 번에 입력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좌측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논문명, 저널명, 발행기관명, 저자명을 선택해서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측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AND, ALL, AND NOT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AND 같은 경우에는 검색 키워드 간의 교집합, ALL 같은 경우에는 검색 키워드 간의 합집합, AND NOT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언어 및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여 자세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DBPA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는 좌측에 좁혀보기 패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내 검색어를 한 번 더 입력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행 연도, 주제 분류, 저널명, 자료 유형, 해외 등재 및 국내 등재 정보까지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선택하여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순, 최신순으로도 자료를 정리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심 있는 논문의 제목을 선택하여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논문의 제목을 선택하시면 가장 먼저 해당 논문의 상세 페이지로 접속하게 됩니다. 논문 상세 페이지에서는 해당 논문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논문의 저자와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이용통계, 해당 논문의 초록, 목차, 키워드, 참고문헌,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 함께 이용한 논문, 추천 논문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북마크를 통해 내서재에 해당 논문을 저장하실 수도 있고 다운로드를 통해서는 PC에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논문 보기를 통해서 해당 논문의 원문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PA에서는 대부분의 자료를 텍스트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으시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경우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인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논문의 서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점 또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DBPA에서 제공되는 자료 중 오래된 학술 논문의 경우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는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보기 버튼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논문을 읽으시다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메모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 수를 남긴다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메모를 남기시기 전에는 꼭 개인회원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단의 추천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을 통해 비슷한 내용이나 주제로 쓰여진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북마크를 클릭하여 내서재에 해당 논문을 저장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마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논문을 내서재에 저장하시고 바로 내서재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내서재에 접속하시면 이전에 앞서 북마크 해놓은 논문들과 좀 전에 논문 보기를 통해 남긴 메모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좌측에 보이는 폴더 생성하기 기능을 통해 새로운 폴더를 자유롭게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을 통해 북마크하신 논문을 원하시는 폴더에 정리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활용하신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서지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전체를 클릭하시고 인용하기 기능을 선택해 줍니다. 제공 양식 불러오기를 통해 미리 설정해 두신 양식을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선택이나 인용 양식 다운로드를 통해 서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서지 정보 내보내기 프로그램인 엔드노트나 레프웍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당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며 한글 2018 워드를 통한 인용하기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아래 한글과 MS 워드를 통해 인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글 2018 워드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선택하신 논문의 서지 정보가 다운로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하시는 아래 한글을 열어주시고 도구 탭에 가셔서 인용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참고 문헌 관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서지 정보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다운로드에서 DBPI의 학술 논문에 대한 서지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논문의 서지 정보를 아래로 하나씩 옮겨주신 다음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인용이 필요한 부분에 네 줄을 다시는 경우 상단의 인용 버튼을 눌러 정확한 서지 정보를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나 논문 작성 시 마지막에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참고 문헌도 제일 상단의 참고 문헌 삽입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선호하는 인용 양식이 있는 경우 참고 문헌 스타일을 통해 변경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능은 MS 워드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MS 워드에 들어오시면 참조 탭에 가셔서 출처 관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처 관리에 들어오시면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DBPIA 내서재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학술 논문의 서지 정보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논문의 서지 정보를 드래그하셔서 복사 버튼을 통해 옆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용 삽입 버튼을 통해 인용이 필요한 부분에 정확한 서지 정보를 네 줄로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참고 문헌 기능을 통해 참고 문헌도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MS 워드에서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인용 양식 스타일로 변경하실 수 있는 점 또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DBPIA 내서재에서는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크롬 익스텐션이라는 기능인데요. 크롬 웹페이지에서 DBPIA를 이용하시는 경우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들도 DBPIA 내서재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크롬 웹스토어에 접속하셔서 DBPIA를 검색합니다. DBPIA 확장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크롬의 추가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우측 상단의 알파벳 D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스에서 제공하는 학위 논문에 대한 자료를 DBPIA 내서재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서재에 저장하고 싶은 자료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위치한 알파벳 D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내서재 저장을 선택하시면 해당 자료가 내서재에 저장되었다는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고 내서재 보기를 통해 DBPIA 내서재로 들어오시면 해당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서재에 추가로 제공되는 맞춤 추천 논문이라는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DBPIA에서 이용했던 자료들을 기반으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자료들을 이용자에게 추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DBPIA에서 제공되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싶으신 경우 해당 기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이용한 논문에 대한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기능 내에서는 특정 기간에 본인이 DBPIA에서 이용했던 논문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깜빡하고 북마크를 통해 내서재에 저장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용한 날짜를 선택하시면 이용하셨던 자료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뷰 메모 관리에서는 앞서 시연을 통해 보여드렸던 논문 보기 이용 시 남긴 메모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DBPIA 자료를 이용하면서 메모를 남긴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어떤 논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에도 리뷰 메모 관리에만 들어오시면 남겼던 메모를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자료를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서재의 다양한 기능 외에도
상단에 본인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마이 페이지라는 곳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 내에서는 회원 기본 정보, 저자 등록 정보, SNS 로그인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소식을 통해 알림 설정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관심 저널 알림 신청을 통해 본인이 주로 관심 있었던 저널을 검색하시고 알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 분야 설정을 통해서는 DBPI에서 제공하는 78가지 주제 분류 중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 3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저널과 관심 분야를 선택을 완료하셨다면 매월 1일 새로운 논문이나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DBPI 회원가입 시 입력하셨던 이메일이나 우측 상단의 내 소식을 통해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BPI에서는 인용 양식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연을 통해 보여드렸던 인용하기 기능을 이용하시기 전에 본인이 선호하는 인용 양식을 미리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 가져오기를 클릭하시고 다양한 학회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DBPI에서 제공되지 않는 양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단에 보이는 등록하기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양식을 새롭게 생성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직접 등록하기를 통해 새로운 인용 양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용 양식의 이름을 작성하시고 양식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선택하셨다면 하단의 미리 보기를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모두 입력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페이지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새로운 양식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BPI에서 제공하는 최신 연구 동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PI 메인 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주제 분류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는 8가지 대주제에서 세부적으로는 78가지 전공 분야로 구분하여 학술 논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 분야를 찾아 선택하시고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교육학 분야를 선택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이용된 교육학 관련 논문 탑5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저널 탑5, 저자 탑5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단에는 교육학 관련 주요 연구 키워드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널 탑5에 있는 저널 중 관심 있는 저널을 선택하시면 해당 저널의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저널의 발행기관 및 등재 정보를 비롯해서 이용수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관심 있는 저널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저자명을 선택하시면 해당 저자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 소속 부서, 직급 등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주요 연구 분야라든지 저자의 연구 키워드, 그리고 저자의 논문 현황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교수님이나 전공 교수님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자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심 저자 알림 신청을 통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DBPI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 외에도 고객센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고객센터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교육이나 이벤트와 같은 다양한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DBPI 이용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FAQ나 1:1 문의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상담하기 챗봇 기능을 통해서도 간단한 문의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으며 DBPI 관련해서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문제는 아래 보이시는 고객센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DBPI 시연을 통해 전체적인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누리미디어 유튜브 채널이나 DBPI 공지사항, 이용 안내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으며 DBPI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연구활동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국내 대표 학술 플랫폼인 DBPI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DBPI 이용 관련 문의는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DBPI 이용 방법 A to G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